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48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역량 강화 교육. 경기도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김민영은 18일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당사자 및 조력자를 위한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참가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업 참여 당사자와 조력자 등 7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먼저 발달장애인 당사자이자 미술인 배우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정은혜 작가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발달장애인의 삶과 예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정 씨는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 스튜디오 11기 작가로 활동했으며 최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이어 장애 당사자이자 현재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에서 장애인식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혜빈 강사가 나서 장애인들의 권리 옹호와 의사소통, 리더십 증진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광백 사무국장과 사단법인 꿈과나눔의 박단비 사무국장이 자조모임 활동 시 조력자의 역할 및 실제 사례 등에 대해 강의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모색하고 관련 역량을 키워보는 자리도 만들었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자조모임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조력자의 역량을 강화해보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조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과 정책을 계속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6물결표 쌓인 8명 규모의 자조모임을 구성 활성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 도입 첫 해인 올해에는 20개 팀이 선정됐으며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펼침으로써 자조모임 전문성 강화와 실질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위원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활성화 정담회 가져 장애인들의 직업활동 참여는 자립과 사회참여의 핵심으로 체계적 정책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 7, 은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장애인시설연합회, 회장 송영진, 관계자와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장애인시설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일자리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직업을 갖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해야 하지만 법정 비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거나 도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향상과 우리 사회 발전으로 연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의 활성화와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도환, 이하인권위는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증증지적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제한한 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8월 17일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병원장, 이하 피진정인에게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병원 출입을 허용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지적장애인으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며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그런데 20년간 이용해온 병원, 이하 피진정병원,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병원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피해자가 응급진료 및 전문의의 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이하 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에 대한 예시일 뿐 발달장애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시설 출입이나 승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스스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착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지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의료진으로 하여금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제때의 진료 및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사건 당시 피진정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평가 및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다른 병원에 가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건강취약계층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외형상으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의 병원 출입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시설 출입 이용 제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업무 처리 지침 등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지침이나 마스크 착용 준수 지침을 개정하는 등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건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금융위기 도민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찾아갑니다. 경기도가 채무나 불법 추심 등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가는 채무상담 신청을 당부했다. 2015년부터 진행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 위기 도민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대부업체 불법 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을 비롯한 소액 금융 연계 가능한 복지 혜택 정보 제공과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단체기관 등이며 신청 방법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 http://gcfwc.ggwf.5.kr 또는 사업지원팀 지역번호 031-879-0462을 통해 예약 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또는 찾아가는 상담 외에도 구체적인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도내 19곳에서 운영 중이다. 권역별로 북부 4개소, 양주 고양 파주 구리, 서부 5개소, 군포 안양 부천 김포 시흥, 동부 4개소, 하남 광주 남양주 안성, 남부 5개소,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안산 등이 있다. 지난해 21,547명을 대상으로 총 34,133건의 상담 실적이 있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금융위기 계층 적극 발굴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 위기 도민 대상으로 전격 실시하는 만큼 많은 분이 상담받고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방문 상담도 가능한 만큼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제 불황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 경제적 위기 계층인 미혼모 및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채무조정 시 법무비용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늘렸다. 지원 횟수도 올해 말까지는 기존 1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됐다.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국내 최초로 광주 북구에서 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이하문체부는 8월 18일, 목, 장애인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국내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개관한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는 2021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해 1년 내 개월여 만에 문을 여는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로서 건립에는 총 143억 원, 국비 6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면적은 4,621인. 지상 1층에는 장애인을 위한 입수 보조 경사로가 설치된 수영장과 체력 단련실, 편의시설을, 지상 2층에는 보치아 배드민턴 등 장애인 체육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과 공동 육아나 놀이터 등을, 지하 1층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 면수가 20% 이상 확보된 주차장을 마련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문체부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 군구 주도로 운영하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인 동시에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면서도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이다. 광주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도 장애인 체육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울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다비 체육센터 77개소 건립 지원 확정,
총 100신 개소로 확대. 특히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문체부는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체육 정책을 펼치는 데 힘쓰고 있다. 문체부는 현재 건립 지원을 확정한 반답비 체육센터 77개소를 포함 27년까지 전국에 총 150개소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남, 양산, 과천북, 부안, 익산, 등지에서 차례로 문을 연다. 아울러 2023년 반답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를 9월 8일, 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실사와 선정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건립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광주북구 반답비 체육센터가 광주 지역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자리 잡아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올해 처음 문을 연 반답비 체육센터가 향후 체육시설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